저 이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형사재판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법관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국민들과 피해자가 느껴야 될 좌절감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 제기 후에 6개월, 2심, 3심은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19년에는 3.9개월, 지난해에는 6.7개월, 올 상반기에는 이제 9.6개월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서 몇 배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중 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심이 선고되고 나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만큼은 이 3개월의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 변경 신청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기피 신청도 아니고 재판부 변경 신청입니다.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런 사례를 재판하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내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법원마다. 법원장이든 누구든 이 사건을 여기에 배당한다 저기에 배당한다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미 배당하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달라?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그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특검을 실질적으로 야당만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성을 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위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제2요구에 막히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오늘 상설특검에 대한 국회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상설특검법 제4조에 보면 7명으로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 3명에 더해서 현행대로라면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2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동수로 추천하도록 한 것은 특검의 생명과도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입니다. 야당에서만 4명을 추천한다면 결국은 7명 중에 야당 추천 몫이 4명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야당만이 추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이 가능하다면 이 상설특검법 제4조는 위헌적이고 또 그런 규칙이 허용된다면 이 상설특검법의 추천위원회 구성 조항 자체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형사재판에서의 양형 때문입니다. 대구 원룸 사건에 대해서 계획적인 범행이고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법원이 판결문 작성하면서 특히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바꾸면서 이런저런 양형 이유들을 기재하는데 그 양형 이유의 기재가 결과적으로는 그 양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판결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1심이 50년인데 항소심에서 1억이 공탁된 것 외에 사전 변경이 없는데 27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형 이후에 남자친구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거 침입 절도를 계획했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있으면 강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강도를 하려고 했다가 저항이 있으면 강도 상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강도나 강도 상해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양형 이유를 1심과 23년이라는 양형의 편차가 발생하다 보니 어떻게든 무슨 말이라도 써서 판결 이후에 그걸 메꿔서 23년을 채우려다 하다 보니까 논리에 맞지 않고 국민들의 감정에 맞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저는 양형 이유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원이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 이유를 밝혀야만 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조사를 했더니 새로운 양형 사유가 밝혀졌다? 저는 그 자체가 법원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항소심은 기본적으로는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심에서 양형 심리를 제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국민들과 피해자가 느껴야 될 좌절감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형사재판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용서 또는 합의, 그다음에 피해 변제, 공탁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공탁만큼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나 액수, 경위,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그것이 양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합의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재판이 불리해질 것이 예상되면 기습공탁을 해서 피해자가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라든지 1심에서는 합의할 수 있거나 공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경한형을 받기 위해서 공탁을 한다든지 특히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판 다시 열어서 변론을 재개해서 공탁의 경위나 또 피해자의 의사 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 필요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소장 일본주의가 예전에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장과 함께 모든 기록이 법관에게 함께 동시에 제출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공소장 일본주의와 공판 중심주의 증거 분리 제출을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드디어 공소장 일본주의가 지켜지려고 했는데 공소장 일본주의가 다시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꼭 필요한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무익적 기재사항은 물론이고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할 만한 유해적 기재사항이 계속 넘쳐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공소장이 제출돼서 법관이 그 공소장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는 공판 준비 절차에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법관에게 생긴 예단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저는 위법이 중대하다면 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재판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장에 유죄 예단을 가지게 하는 위법적인 사실들이 기재돼서 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이 이에 대해서 그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경고도 하지 못하고 판결로서 그 위법을 지적하지 못한다면 형사재판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법관은 왜 존재하는 것이며 공판 중심주의와 증거 분리 제출 그리고 공소장 일본주의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형사소송의 기본 가치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그 처음의 마음은 어디로 간 것인지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형사소송 대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훌륭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저도 한 가지